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까지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일단 이번 주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게 등락을 거듭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산타를 이렇게 되는데 11월에 산타가 먼저 왔었나 봐요. 아, 네, 그렇게요.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네. 이제 지지부진한 장세입니다. 지금 수급도 부재하고, 근데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도 강하진 않습니다. 테마주 같은 건 테마 섹터가 그렇게 강하게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한두 개 뭐 이렇게 재료 있는 것만 좀 오르는 그런 장세고, 지수는 뭐 조금씩 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수급과 모멘텀 부재한 장세고 또 외국인 매수세 정체 요거는 지난주가 똑같습니다. 지난주랑 이번 주나 뭐 일주는 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별 장세라는 건 SK하이테크놀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낙폭 가대인 상태에서 이제 미국 IR 수혜가 되니까 네. 이번에 이제 분리막하고 전해질인데 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R 수혜고 이렇게 개별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증가가 기대되거든요. 네. 그럼 분리막은 중국 때문에 상당히 고전했는데요. 유럽에서 경쟁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 다시 수요가 이제 증가되니까 네. 그쪽에 기대가 돼서 이렇게 수요 증가가 되고 내년에 실적 개선도 예상되니까 또 그리고 쇼커버링도 같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강하듯이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약 바이오가 요즘 이제 좋은데 제가 24년도 유망 산업을 제약 바이오로 선정했거든요. 네. 벼에 산다 수요를 하는데 그때 해드리는 게 이제 보면 미국에서는 일라이 릴리라든지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서 올해 70% 올랐는데 사실은 70% 그전부터 계속 끝없이 올랐거든요. 수년 동안. 그래서 그게 수년 동안 오르면서 이제 비만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2030년대 한 100조 시대가 열린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비만의 신약 개발 가장 앞서가는 쪽은 이제 한미약품이거든요. 네. 한미약품이 가장 앞서고 있으니까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있고 해서 한미약품이 어저께는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도 좀 동참한 우리가 한 2, 3년 늦습니다. 이제 미국보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말 정도 한미약품이 이제 임상 끝나고 상용화 기대되거든요. 그럼 늦으면 27년도죠. 뭐 성공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면 몇 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 관심이 별로 없다가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가 전체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워낙 21년도 고점 지금까지 빠졌거든요. 네. 거의 한 3년 동안 빠져버리니까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 형성 원리에 원래는 가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단순 가격이 쌀 때가 있고 그다음에 가치적으로 쌀 때가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가격적으로 싼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은 대다수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또 실적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리스크가 없는 적은 단계, 물려도 손절하지 않을 단계, 가격 메리트 있는 단계에 있는 주식들이 지금 이제 좀 주도를 좀 받고 있고요. 네. 그게 뭐 섹터별로 다 가는 게 아니고 또 몇 개 정도만 이렇게 강한, 즉 이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는데 쏠림 현상에 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거의 다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 또한 이제 긴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시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11월 30일 831포인트, 11월 30일 날 강했는데 코스닥 그때는 윈도우 드레스 있었던 걸 보여요. 네. 주로 이제 11월 30일은 이제 분기는 아닌데 왜 윈도우 드레스 있냐면 주로 이제 뭐 위탁 운영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로 12월에 재계약하고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뭐 성과부터 결산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내년 걸 운영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대다수 이제 윈도우 드레스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12월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고 배당 관련된 빼고는 나머지는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나라는 대주주 관련된 거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되면 조금 더 버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결정 나고 나야 이제 우리 시장은 좀 더 위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이렇게 831에서 813이 계속 좀 빠졌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네. 최고점이 이거 831에서 잠깐 37까지 갔다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 코스닥에는 대형주가 지금 시가총상 있는 것들 아주 약해요. 몇 개 빼고는 이제 반도체 쪽에 강하다가 이제 반도체도 이제 흘러내린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쪽은 대다수가 약세이기 때문에 그중에 뭐 첨보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약세고 그러면 이게 당분간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어진다는 약세가. 그래서 코스닥에 특별한 뭐 많이 빠지고 특별한 급 종목 빼고는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첨보 같은 것은 지금
전해질 기업 중에서도 앵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우성도 있고 했는데 첨보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실적 트렌드랑 이제 IR수에 뭐 같이 됐고 특히 지난번 한번 뭐 잠깐 세다 그랬던 카페24가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해 버렸거든요. 네. 이게 10만 원대에서 계속 빠져 저 밑에 1, 2만 원 이하로까지 나왔다가 지금 낙폭 가대 상태 단순 가격에서 이제 유튜브 관련된 뭘 사업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멘텀도 생기고 그다음에서도 뭐 투자 유치도 하니까 돈이 그동안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유치까지 해서 그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모멘텀 생기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와 옛날 가격보다 원점 바닥이네 이런 것들이 지금 강력하게 좀 강한 편이고 즉 모멘텀이 딱 부각되는 그런 낙폭 가대 이렇게 네. 하면 특징적일 거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내년도 장이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4년도 실적 턴어라운드 주는 차별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적은 유동성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좀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증시에 대한 부분들 함께 분석 들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들에서도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주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는 수급이 좀 부재하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인 수급 어땠을까요? 외국인이 거전 한 2주 전까지 11월에 많이 샀거든요. 네. 11월 2조대를 샀는데 지금은 안 사고 있습니다. 이미 11월에 다 샀다는 얘기인지 왜 안 사고 플러스 코스피 57억 샀고 일주일 동안 네. 오히려 코스닥은 1303억 팔았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시가총액 높은 이제 2차전 여러 가지 쪽에 좀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까지 그냥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수급에 들어올 게 없으니까 그럼 수급에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보니까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지만 그러면 어떤 대주주 완화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배당 관련된 이런 게 잠깐 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기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코스피 차트도 같이 분석해 주실까요? 네, 제가 차트를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올해 6월부터 지수에 이제 계속 잘 못 갔는데 7월에 고점하고 2023년 하반기에 강력 매물대가 6개월 정도 매물대가 2,549포인트, 2,585포인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차트에 강력 하늘색 말대 그래프가 매물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을 돌파해 주려면 강력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가도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때릴 쪽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내년에 조금 좋아진다고 이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씩 흘려내려다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한번 딱 올라왔다 또 못 가고 지금 요 매물벽에 막혀 있다. 그 밑에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니까 제가 네모칸을 이렇게 결혼했는데 네모칸이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이 그 가일권이 세 개의 어떤 봉, 즉 3봉이 있을 때는 시세가 하나의 파동이 끝나거든요. 네. 그럼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하더라도 이 매물백을 뚫더라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매물을 못 뚫더라도 조정을 받고 그러면 올 하반기 이제 하반월에 좀 강세나 연초에 강세면 그 이후에는 미국도 같이 우리도 같이 어느 정도 눌림 장세, 조정 장세가 오지 않을까 보고 지금 반등할 때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차트도 보면 중심선 제가 볼린저 밴드 보니까 중심선은 22평선입니다. 그래서 22평선이 2,494포인트가 22평선인데 여기서 위로 갔다 2,500 갔다 내려갔다 2,500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행보는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위에 스토캐스틱 가일권이 갖다 조정받기는 큰 조정은 없이 행보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지지부진하고 이제 12월 하순경에 한 3주차 정도의 강세로 반전해서 또 매물백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차트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로는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기저를 보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투자자들 금리 인하 계속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우리도 투자. 그래서 아직 금리 인하 하진 않지만 네.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딱 하면 주식이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경기 침체가 거의 확인이 별로 안 되거든요.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지만 유가도 다 빠지니까 우려가 되고 어떤 최근에 이제 분석은 요즘 뭐 쏠리면서 올라갈 때 쏠리지만 내려갈 때 쏠리거든요. 네네. 그럼 금리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그렇고 유가가 갑자기 이렇게 빠질 거라고 10월 달에는 예측하시면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전쟁 나고 중동 전쟁 났을 때 제가 이제 80달러도 아마 10월 말 11월 초에 깨질 거다. 그리고 유가는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유가는 반드시 내려간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뭐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 빅7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유가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고용이나 이런 거 다 보고 경기 침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까 이걸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로 가는 것보다는 주식이 강력한 모멘텀 없으면 주식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 유가가 미리 선행적으로 지금 움직인다. 이렇게 중국이 제가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중국 때문에 유가가 이제 70달러 붕괴된 것 같지만 실제로 중국도 안 좋은데 미국이 이제 침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69달러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5달러 갔다가 69달러 오면 어디까지 빠질까 이게 피보나치 수율이라든지 반전이라든지 이렇게 시세 보면 이게 한 60달러 초반까지는 거의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60달러대 강력히 60에 65 지지가 되면 다시 7, 80달러 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한 60달러 초반 정도에 60달러 만약 붕괴를 한다면 한 58달러 이하고 뭐 가면을 바르면 확실히 미국이 강한 경기에 침체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4.1%대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는 3.5%까지는 내년 봄까지 내려갈 걸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달러까지 5%까지 왔으니까 3.5가 이제 평균입니다. 지지선. 근데 그게 만약에 3%까지 내려간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경기 침체가 고체가 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이 확실히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 하락 구간에 뭐 유가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추세 하락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용 지수 관련된 오늘 주말에 나오지만 미 ADP 민간 고용 지수를 보니까 추이를 보니까 저 위에 보면 왼쪽에 21년도 이제 여름에 강력히 좋았습니다. 민간 고용이. 그럼 21년도 9월 달에 경기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빠지니까 민간 고용도 계속 빠진 거예요. 계속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민간 고용이 이제 수정치 했는데 10만 6천인데 10만 3천 명 나왔으니까 수정치보다 약하게 나오고 원래 기대치는 13만 명입니다. 13만 3만 명 줄었다는 것은 한 20% 줄은 거네 예상치보다. 강력히 빠진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21년도 3월 이후에 최저치라니까 경기가 21년도 상반기 좋았으니까 그때부터 최저치니까 이제 그 전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코로나 때도 안 좋아. 그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민간 고용이. 그러면 민간 고용 이 정도 빠르게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이 고용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결국은 민간인도 실물 경기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금리도 높아져 있지. 그래서 정부의 FDA 생각하는 아직 경기가 탄탄하다 보다도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을 적게 하니까 경기가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유량 보시면 미국 이제 아까 이제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오펙 플러스 말고 나머지 그 외 지역에서 생산량이 늘거든요. 그럼 오펙 플러스 감산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게 바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보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생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가 된다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 회복도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수요가 좀 불투명하니까 증가가 불투명한 상태에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되니까 오펙이 감산하더라도 그에 대한 효과가 이제 없는 거죠.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원유 공급 증가가 맞물려 가지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를 추세 하락 구간에 들어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걸 크게 보면 유가는 이제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또 엘니뇨에서 생각보다 난방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저기 맞춰서 벌써 내년 3월까지 난방 수요 거의 다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 경기 침체다 우려도 있으니까 유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저는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환율 측면에서 순이익이 증가가 좀 많이 됐는데 영업이익보다는 내년에는 순이익보다는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되는 이제 유가다른 이렇게 주변적인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전망들 짚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 뭐 국제유가 금리 흐름을 지표가 발표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8일날 CPI, 8일날 고용보고서 주말에 그다음에 CPI는 12일 날 현지 시간으로 FOMC는 13일 이렇게 세 개 CPI, FOMC가 가장 중요한 고용 보고서 이 세 개가 네. 있으니까 이걸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게 좀 더 뭐 단기 매매도 나을 것 같고요. 전체 흐름도 전략을 짤 때 이 세 개를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지금은 이제 새로운 내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실적 개선되는 주식 최근에 움직임이 강한 움직임 그런 몇 개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이나 인터넷 게임 쪽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를 또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시세가 크지는 않을 거 보이고 그러면 나머지 분리막 전해질 뭐 원극재 이런 쪽은 가격 메리트가 2년 전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 둔화를 이제는 반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유망 종목도 한 가지 꼽아주시죠. 네, 대형주가 지수가 안 가면 못 가거든요. 그래도 네. 내년을 보면 좀 더 나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니까 대형주 중에 삼성전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삼성전기는 이제 삼성전자의 후자처럼 삼성전자에 관련된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세람 콘덴 MLCC 사업부랑 반도체 기판 사업, 카메라 모듈 사업 이 세 개거든요. 그 카메라 모듈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이제 핸드폰이 많이 안 팔리니까. 근데 이제 삼성의 핸드폰 내년에 온 디바이스 하니까 결국은 올해보다는 저는 뭐 평균적으로 예상은 2~3%인데 증가율이 저는 한 10% 두 자릿수 이상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된 대형주 중에 수혜주는 삼성전기다 이렇게 보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월봉 차트로 보면 20년도 4월 정도의 주가가 현재 주가입니다. 그럼 20년 4월부터 이 삼성전기가 쭉 해서 20만 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눌림목 구간에 좀 매수하면 좋을 거고 눌림목 구간 13만 7천 원 매수 가격이고요. 네.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17만 5천 원, 손절가 13만 원. 이제 이 IT는 손절가를 좀 낮게 잡아서 네. 팔았다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또 주유망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고요. 매수가 13만 7천 원, 손절가 짧게 13만 원, 목표가 17만 5천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투자 전략에 대한 코멘트 한마디 주시죠. 네, 우리 투자자들이 10년을 주식해도 돈을 못 벌거든요. 샀다 벌었다 내려가서 그러면 결국 폭락했을 때 다 잃어버려요. 네. 그게 복리 투자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큰 돈 버는 비법은 복리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리 투자 비법을 반드시 배워서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복리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폐장까지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일단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음 주까지 투자 전략 잘 짜가지고 다음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나 발표가 많습니다. 기대해 보시면서 잘 이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